네, 안녕하세요. K스타 연구본부에서 플라즈마 진단 연구팀에서 간섭계 혹은 인터페로미터를 담당하고 있는 전준우라고 합니다. 플라즈마를 진단하기 위한 수많은 진단 장치 중에 하나라고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라즈마 진단이라는 것은 관련한 모든 연구와 아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고요. 한 단어로 제가 정의를 내리기엔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가상의 온도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온도계를 예로 들 거니까요. 당연히 측정 대상은 플라즈마의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범위도 함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플라즈마의 온도를 1억 도까지 잴 수 있는 온도계를 찾아야 할 텐데요. 저희가 개발한 온도계를 K스타라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공간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그곳에 설치를 해야 하고요. 높은 전자기적 노이즈나 중성자에 의한 데미지 같은 것들도 잘 견뎌내야 하고요. 수백 수천 번 동안 반복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를 잘 해야 합니다. 설치가 잘 마무리되면 드디어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면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수많은 데이터가 숫자가 되어서 저희에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1차적인 데이터를 저희는 영어로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즈마 물리학, 전자기학, 광학, 분광학 같은 여러 가지 학문에서 플라즈마 지식을 활용해서 이 수치들을 플라즈마 온도로 환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각종 시뮬레이션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온도로 환산하기 위한 수많은 단계의 계산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1억 도에 해당하는 플라즈마 온도라는 수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계, 개발, 설치, 측정, 해석 이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진단 연구라고 부릅니다. 플라즈마 진단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많은 진단을 저희 남용훈 팀장님과 저희 13명의 팀원들이 모두 다 수행하기에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팀이나 심지어 다른 대학교, 다른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진단의 종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총 진단의 가짓수가 무려 40개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진단 장치들 중에서 플라즈마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그러한 진단들을 주로 맡고 있고요. 톰슨 산란 진단, 전자 공명 진단, 중성자 진단, 가시광 분광 진단, 그리고 반사계 진단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장치는 우리말로는 간섭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인터페로미터라고 부릅니다. 예쁜 우리말을 놔두고 영어인 인터페로미터라고 저희 장치를 소개해드리는 다른 이유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노벨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세 분의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 약 100년 전에 예측한 중력파를 실제로 측정하여서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때 중력파를 측정한 장치의 이름이 라이고, 이때 I가 사실은 인터페로미터의 I입니다. 사실 인터페로미터라는 장치가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이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매우 많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치와 유사한 장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페로미터는 기본적으로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인구 밀도처럼 K스타라는 특정한 영역 안에 존재하는 플라즈마의 개수를 플라즈마 밀도라고 합니다. 핵융합의 온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밀도도 역시나 온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1억 도에 도달한 핵융합 온도를 가진 입자의 개수가 만약에 2개만 있다고 하면 핵융합 반응은 딱 한 번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로서의 효율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2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1억 개의 플라즈마 개수가 있다면 2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10의 21승계의 플라즈마 개수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지구 인구로 환산해보면 지구에 약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70억의 1400억 배 정도 되는 플라즈마의 개수가 K스타 안에 존재해야 핵융합 플라즈마가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플라즈마 밀도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플라즈마의 입자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터페로미터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핵융합 장치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단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로미터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원리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특정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인 플라즈마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 거리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K스타 플라즈마 용기 내부 안에 특정한 위치에 저희가 거울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레이저를 발사하게 되고요.
특이한 점은 이때 레이저가 한 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대의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대는 레이저 포인터 같은 형태로 눈에 보이는 빨간색 레이저 빔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한 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강력한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쏜 레이저를 통해서 거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측정 방법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위쪽 그래프는 빨간색 가시광 레이저로 K-스타 내부의 거울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이고요. 아래쪽 그래프는 똑같은 거리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 레이저로 측정한 거리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때 왼쪽에 보이는 100이라는 숫자는 100 마이크로미터를 뜻하는데요. 이 거리는 사실 1mm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짧은 미세한 거리이고요. 우리 머리카락 두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K-스타 플라즈마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아주 미세한 거리 변화가 발생하고 저희는 그 거리 변화를 두 대의 레이저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방금 보여드린 그 두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이 부분에서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사실은 플라즈마 밀도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요. 레이저가 진행하는 공간은 공기 혹은 K-스타 내부의 진공 상태로 된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플라즈마 발생에 의한 굴절률의 차이를 레이저가 느끼게 되어서 거리가 달라진 것처럼 측정이 되게 됩니다. 굴절률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부터 플라즈마 물리학, 광학, 전자기학 등의 이론이 사용되게 됩니다. 플라즈마의 밀도와 거리, 그리고 레이저의 파장이라는 이 수치와의 관계를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적용하면 플라즈마의 밀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플라즈마의 개수를 뜻하는 플라즈마 밀도 데이터입니다. 이 그래프를 매번 확인하는 저도 이렇게 변환이 되는 과정을 보면 가끔씩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 실제 저희 인터페로미터 장치를 보러 가시죠. 네, 이곳이 K-스타 주 장치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저희 K-스타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위치에 와 있고요. 대부분의 진단 장치와 수많은 부대 장비들이 이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보시죠. 저희가 아까 설명한 빨간 가시광 레이저가 현재 진공창을 통해서 K-스타 진공용기 내부로 입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진공창은 특수 코팅된 징크 세레나이드라는 진공창을 사용하고 있고요. 빨간색 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K-스타 진공용기 내부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플라즈마 밀도의 개수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K-스타 주 장치실의 바닥보다 더 아래, 즉 지하 공간에 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시는 저 장치는 영어로 디스펄전 인터페로미터, 우리말로 분산 간섭계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연구 학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준우 박사님이랑 같이 여기 분산 간섭계를 연구하고 있는 카이스타 이동근 학생입니다. 이곳이 저희 인터페로미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치들이 모여있는 광학 테이블입니다. 정식 명칭이 투 컬러 인터페로미터라고 하고요.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에 두 대의 서로 다른 레이저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플라즈마 실험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레이저는 꺼져 있는 상태고요. 방금 전에 위에서 확인하셨던 K-스타 진공용기 내부로 입사되는 빨간색 빔이 여기서 발진이 되어서 수많은 반사 거울과 여러 가지 광학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위치까지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통해서 다시 이 위치까지 총 30m의 거리를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검출기에 신호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신호를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플라즈마 밀도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매 실험마다 모든 공동 연구자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플라즈마 진단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제가 직접 맡고 있는 인터페로미터라고 하는 진단 장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장치는 수많은 부품과 수많은 장비들로 하나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진단이라는 분야는 이처럼 최신 기술, 공학적인 테크놀로지가 플라즈마 물리학, 그 외 광학, 전자기학 수많은 학문들과 함께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측정 데이터를
아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수치로 값을 측정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플라즈마 진단 연구 분야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시리즈로 시즌 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이 제작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장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장치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 혼자 이런 연구를 다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을 이루어서 이런 연구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랑 같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저희 기술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간섭기를 함께 운전하고 있는 김용선 선임기술원입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D3D라는 아주 유명한 장치에서 또한 인터페로미터를 공동 연구하기 위해 잠시 나가서 연구를 하고 계신 이관철 박사님도 저희 팀으로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철 박사님, 안 계실 때 영상 찍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다음에 오시면 또 다른 걸로 많이 찍어주세요. 빨리 오세요.